여러분은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참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무례한 사람이 싫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다루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이블입니다. 지난 9월에 저희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워낙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편찮으시다고 하니 주변 분들이 많이들 놀라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119 통에 몇 번 실려가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 저희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원래 저희 엄마는 자율신경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아버지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율신경계 문제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두 분 다 아프세요. 부모님 두 분이 편찮으시니까 제가 교회를 몇 주 못 나갔어요. 그러다가 거의 한 달 만에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부모님은 좀 어떠냐,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 하시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중에 저에게 참 인상적인 한마디를 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가 뒤통수에다 대고 어이 잠깐 나 좀 봐 하시길래 돌아보니 한 권사님이셨어요. 아버지 어디 아프시냐고 물으시길래 암이라고 말씀드렸죠. 엄마는? 하고 물으시길래 엄마도 아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그럼 둘 다 아파? 아이고 우리 헤이블 선생 복 터졌네 복 터졌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부모님이 아프시다는데 복이 터졌다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분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대꾸하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아니 해줄 말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복 터졌단 말을 합니까? 물론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는 하지만 저는 그때 3주나 입원해 계신 아버지 병간호로 심신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고 저희 가족은 정말 아버지 초상 치르는 줄 알았거든요. 날마다 슬퍼서 입도 떼기가 힘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저에게 복터지라는 그 권사님의 한마디가 화가 나기도 했지만 진짜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이가 들수록 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암 환우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곳에서 어떤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난 뒤 우리 가족을 가장 힘들게 한 건 바로 친척들이었다. 저는 이 말이 100%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희 친척분들은 아버지에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문병도 와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같이 눈물도 흘려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잘해주셨는데요. 그 중에는 불필요한 말로 오장을 다 뒤집어 놓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4기 암이라 수술이 의미가 없어서 약물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4기 암인 것도 안타까운데 수술을 못하는 이유와 암의 치료법에 대해 저희 가족에게 설명을 하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암은 그 종류마다 또 병기마다 치료법이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법만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건데 어디서 주워들은 어설픈 정보를 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참 열심히도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마 암 환우가 계신 가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지를요. 아버지 병간호에 정말 온 신경이 다 곤두서 있고 저희 가족들은 전부 체중도 3kg씩 다 줄었거든요. 그런 정신없는 우리들에게 무슨 오지랖인지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의 질병에 대해 계속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의 치료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직접 경험한 저희 가족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그걸 설명해서 본인들이 얻는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는 걸로 저희 가족의 피로도를 높이는 걸까요? 이런 분들의 심리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상대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고 조언이 아니라 본인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도 안 궁금한데 굳이 필요도 없는 정보를 제공하니 너무 쓸데없고 하찮고 그 말을 하는 이나 듣는 이나 서로에게 시간 낭비구나 생각이 들면서 에휴 저분도 참 어디 가서 되게 인정 못 받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너희 아버지 80살이면 살 만큼 살지 않았냐. 아니, 그럼 80살이면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버지 입원해 계실 때 만났던 연로하신 환우분들 대부분이 암 진단 받기 전날까지 일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암이 4기가 될 때까지 모르시고 일만 하셨거든요. 이제 노년에 좀 쉬시면서 소소하게나마 즐기시길 원했는데 아프시니까 자식으로서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 가족에게는 100살에 돌아가셔도 호산이란 없다는 말도 있는데 살 만큼 살지 않았냐는 말을 들으니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네 아버지도 당신네 남편도 80살에 가셔도 되겠네요? 라고 말이죠. 제가 사회에서 알게 된 2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남녀는 어떤 관계도 아닌데 정말 소름 돋게 닮은 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남성은 제가 몇 년 전에 소개팅을 했던 남자예요. 이 남자가 자주 쓰는 언어들이 있었는데요. 개빡친다, 짜친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지칭하는 욕 있잖아요. 그런 말을 자주 쓰던 인간이었어요. 이 남자의 직업은 놀랍게도 목사님이에요. 그 남자는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작은 교회를 지켜주는 교인들을 맨날 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기 부모님을 지칭해서 지라고 하거나 이를테면 지가 뭔데 이러거나 지을 리을 하고 있네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하루는 이 남자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단어를 쓰길래 제가 너무 듣기 싫어서 아버지한테 지을 리을이 뭐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남자가 엄청 기분 나쁜 얼굴을 하면서 너처럼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애가 뭘 알겠냐며 욕할 만하니까 하는 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니까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부모님께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 그러진 않거든요. 제 친구 중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리적인 정서적인 폭력으로 트라우마가 있던 친구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친구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는데 그때 친구가 울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 슬프지 않은 이 상황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난다고요. 저는 그 친구의 가정사에 대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슬프지 않은 것도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그 친구는 아버지에 대해 하소연은 했어도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게 어른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두 남녀는 남의 얼평을 또 그렇게 해요. 못생겼네, 뚱뚱하네, 그냥 깎아내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깎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소개팅 남도 제 얼굴에 대해서 광대뼈가 승천을 했네, 입이 튀어나왔네 하면서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더라고요. 저는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사람은 정말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부모님이 주신 귀한 신체를 지들이 뭔데 평가를 합니까? 그 두 사람은 본인들이 평소에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 함부로 하는 말이 디폴트 값이었던 것 같아요. 하기사 자기 부모님께도 막말을 하는 인간들이니 다른 사람들에겐 어땠겠어요. 실제로 제 지인이나 가족들에 대해서도 선 넘는 언행을 자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두 남녀는 지적 허영심도 있어서 본인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걸 그렇게 강조합니다. 제 주변에 독서광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 독서를 많이 해서 그런지 쓰는 단어도 되게 고급지거든요. 근데 그 두 남녀는 책을 어디로 본 건지 입에서 배설하는 말들이 다 그 모양인 거죠. 그들이 뱉어내는 건 말이 아니라 저는 배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로마의 철학자 아우렐리우스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거친 말은 상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한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고요. 이 두 남녀는 자신들의 언어 습관이 그들을 얼마나 추하게 만드는지 알기나 할까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채워지지 않은 내면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자존감도 낮기 때문에 타인을 끌어내림으로써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죠. 이것은 불안정한 자아를 지탱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들은 결국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이전에 이미 그 말을 하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 속에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셈이죠. 어릴 때
저도 타인에게 돌직구를 날리고 팩트 폭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내뱉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타격을 줄지 몰랐습니다. 몰랐으니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았던 순간 타인들에게 비춰진 제 모습이 얼마나 재수없고 불쾌했을지를 생각하면 밤새 이불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아마 어린 마음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존재감은 누군가를 짓밟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을 이번 컨텐츠를 만들며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무례한 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